자, 그러면 이제 헨리 7세서부터 영국에서 군주 정치가 강했던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사회 계급에 대해서 젠트리 요먼 상인의 세 계급이 새로 나타난다. 젠트리 계급이라는 것은 최저 재산 자격이 있었는데 그게 연수입 20파운드에 달하는 그 토지 소유권이었다. 그래서 출생에 의한 귀족이 이제 재력에 의한 귀족으로 대치가 된다. 그다음에 요먼이라는 계급이 있었어요. 그게 농촌 계급, 젠트리와 농노의 중간 계급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연수입 40실링. 근데 젠트리에 필요한 20파운드는 못 미치는 그런 계층이었다. 이 계층은 이제 배심원, 그 다음에 주군의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그래서 이 계급이 17세기에는 한 16만 명 정도가 됐는데 국가와 군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회교도들이 이제 군사적인 승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인도로 가는 지중해 항로가 차단된다.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은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항해를 시작한다. 왜냐면 동양에는 향료가 있는데 향료가 이 시기 때는 되게 중요했어요. 향료가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쌌고 귀했고 돈이 되는. 그 옛날에는 이제 고기 같은 것도 약간 상한 걸 먹었던 거예요. 냉장고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향료가 굉장히 중요했었다. 그리고 이제 헨리 7세가 영국의 장래가 해양에 있다는 것을 이제 내다보고 영국은 이제 평상시에는 함대를 전부 상선으로 쓸 수 있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는 목수가 선수와 선미의 전투탑을 세우기만 하면 됐다. 그리고 헨리 7세가 포츠머스에 조병창을 설립했다. 그리고 이제 동양의 향료를 찾으려다가 뉴펀들랜드의 대구어장을 발견한 캐벗의 원정대에 자금을 융자해 줬다. 포츠머스의 영국에 보면은 여기 밑에 포츠머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 조병창을 설립하고 뉴펀들랜드의 대구어장을 발견한 존 캐벗을 지원했다. 융자를 해줬다. 뉴펀들랜드라는 것은 여기 이제 캐나다 쪽으로 가보면은 뉴펀들랜드 섬이 여기 있어요. 여기를 발견했다. 대구 어장이 있었다. 그리고 항해 조령을 만들어가지고 보르도의 포도주 수입을 영국 선박만으로 하는 그런 항해 조령을 만들었었다. 자, 그리고 이제 구호 조직이 있었는데 소교구를 구호 조직의 기반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부활제 당일에 교구는 4명의 빈민 감독을 임명해서 교구 위원들과 함께 시주를 거뒀다. 그래서 생계 수단 없이 다른 촌락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됐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보살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긴 했는데 그것을 이제 교구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늘면은 불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마을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정규 경찰관이 있었는데
1년 임기로 선출되는 그런 이제 그 직이었고 뭐 유랑민의 체포라든지 태영의 집행 뭐 이런 것들을 질서 유지를 하는 그런 직책이었다. 유머인 이 계급이 경찰관과 배심원의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향사는 치안 재판의 임무를 맡았다. 자, 치안 판사는 왕이 임명했고 1년에 4번 주군의 수도에 나가서 치안 법정에 참석해서 사법과 행정관계의 사건을 판결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대 제도죠, 한마디로. 치안 판사위에는 장관이 있었다. 1년 기한. 자, 르네상스. 영국한테 이탈리아는 경이로운 대상이긴 했으나 또 혐오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정서가 좀 안 맞았던 거죠. 너무 자유로운 것이 영국은 좀 약간 보수적이랄까 뭐 종교적인 그리고 이제 민족들의 속성을 보면은 북반구로 갈수록 약간 좀 경건하고 이런 정도이고 남반구로 갈수록 약간 좀 자유로운 그런 게 어느 대륙이나 있어요. 그 영국의 종교개혁가들이 로마 교회의 오류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렇지만 로마 교회로부터 이탈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않았다. 초기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존 콜레트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1493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교황청 신부들의 철학을 배웠다. 성 바오로 학교를 설립했고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남겼다. 그래서 거기서는 공산사회, 황금의 멸시, 1일 9시간제의 의무적 노동을 강조했다. 금욕주의를 비난하고 인간성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했다. 모든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종교가 공인되고 그리스도교는 딱히 특권이 없었다. 에라스무스라는 또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쓴 대화록이 유럽에서 24,000부가 불렸다. 이 당시 24,000부면 아주 책이라는 게 귀했을 때니까 그죠? 그리고 토머스 보와 함께 있으면서 우신 예찬을 썼고 케임브리지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원전을 참고해가지고 신약 성서의 출판을 완성했다. 자, 헨리 8세 이 사람은 과부가 된 형수 스페인 왕 페르난도 2세의 딸 아라곤의 캐서린과 결혼한다. 이걸 왜 했었냐면은 당시 영국으로서는 스페인과의 동맹이 안전 보장에 중요했었다. 근데 이제 아서 왕자, 그러니까 헨리 8세 형이죠. 죽으니까 이 캐서린이 과부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추미러는 영국과 스페인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길 바랬기 때문에 캐서린이 계속 왕비로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헨리 8세한테 그 결혼을 부탁한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와 오스트리아의 칼 5세 서로 헨리 8세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었다. 그래서 프랑스와 이제 대면을 할 때는 금실로 수놓은 천막 안에서 회담을 했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대신 토머스 울시라는 사람이 이 자리를 마련했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프랑스와 동맹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다가 결국에는 울지가 황제와의 동맹을 택한다. 황제라는 것은 오스트리아의 칼 5세를 얘기하는 거죠. 헨리 8세하고 캐서린 사이에 왕자가 없고 메리 공주만 있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헨리 8세는 이혼을 하고 앤 불린과 결혼을 하려고 했다. 자, 그런데
황제 카를 5세가 이제 로마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교황 쪽에 파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캐서린이 이모야. 그래서 캐서린과 조카 메리가 희생되는 것을 반대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혼하는 걸 반대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이제 헨리의 뜻에 따라주게 하기 위해서 추기경 campeggio를 파견했다. 근데 캐서린이 로마에 청원해서 교황 법정에서 처리하도록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울지가 교황의 특사가 됐는데 영국 법에서 보면은 영국의 일을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뭐 판결을 받는다든지 그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었죠. 외국 법정에서 왕실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승낙했다는 이유로 우울지가 이제 반역죄와 동등한 외환 유도죄로 고발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 재산을 포기하고 중병이다라는 이유로서 교수형만 모면하는 그런 신세가 됐다. 토머스 크랜머라는 성직자가 있었는데 이제 왕한테 좀 유리한 얘기를 해준 거죠. 이혼 문제를 로마에서 뭐 할 게 없고 최초의 결혼이 무효다라는 선언을 신학자 두세 명이 증명만 하면 된다. 로마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이론을 얘기하니까 왕은 이제 만족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대학에 자문하도록 했고 옥스퍼드하고 케임브리지에서는 뭐 위협도 하고 조정도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크랜머는 캔터베리 대주교에 임명됐다. 그리고 1533년 왕은 앤과 비밀리에 결혼했다. 캔터베리 대주교가 영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교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 뒤에 앤은 왕비가 되고 헨리는 파문을 당했다. 교황으로부터 그렇죠. 왜냐면 칼 5세가 교황청을 이제 쥐락펴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왕이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의회가 협조적으로 나왔다. 1529년부터 7년간 왕이 제안한 모든 특별법을 가결한다. 그래서 추기경을 교황 사절로 인정한 이상 외환 유도죄에 더 저촉된다고 의결을 했다. 아까 얘기했죠. 왕이 이제 성직자들이 200만 파운드 벌금을 이제 내고서 왕이 교회의 최고 수장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권한을 왕한테 주는. 그래서 이제 영국은 더 이상 로마 교황청을 안 따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한테 여러 가지 권한을 줬고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고소 제출을 금지하는 고소법을 만들고 국왕을 영국 교회의 최고 수령으로 하는 그런 권한을 줬다. 최고권 법령. 그리고 최초의 결혼을 무효로 하고 캐서린과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거죠. 왕위 그 소생의 왕위 계승권을 취소하고 앤 불린의 자손한테 그걸 줬다. 그리고 전체 국민이 왕의 이혼의 종교적인 유효성을 승인하기를 서약한다라는 계승률을 가결한다. 국민도 이것을 승인한다. 이런 법을 가결한 거예요.